10주차에서는 청소년과 성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그다음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 요인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청소년의 성 관련 현황,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과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성매매와 청소년입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청소년 성매매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청소년 성매매는 과거에는 어떤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됐었나요? 그쵸? 원조기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조기재라는 용어에 대한 대체 용어로서 이 청소년 성매매가 사용되다가 어쨌든 이 개념 안에는 이제 미성년자 성관계, 그 다음에 금품수수, 우락 등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조기재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돈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이제 일본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그 다음에 뭔가 성의 잘못된 그 의미 전달, 그래서 성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에서 이제 용어 사용에서 원조기재라는 이 용어가 문제점이 쭉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상의 용어와도 일치하는 청소년 성매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의 이제 성매매는 매년 어때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가출 증가도 이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이나 청소년 가출이 증가하면서 성매매도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그 청소년들이 손쉽게 얼마든지 채팅이나 그쵸? 무방비된 상태에서 이메일, 전화방, 이동통신 등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굉장히 이제 쉽게 일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성매매 발생 요인을 살펴볼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요인,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관련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기타 사회 문화적인 요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이제 그 성매매가 왜 발생하는지 개인적인 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청소년의 성매매는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어떻게든 부적절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조숙한, 굉장히 이른 나이에부터 이제 성 경험이 있다라든지, 또는 성 가치관 자체가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물질주의적인,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맞닥뜨려지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관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성 학대를 받았다든지,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폭력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가치관 플러스 개인적인 경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는 음주나 흡연, 약물 등에 의해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심지어 호기심에 한번 그러한 그 성매매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족과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의 성매매는 청소년이 속한 그 가족의 구조적인 기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특성과 관련이 있다. 자,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그쪽 부모가 없는 아이들, 뭐, 어쨌든 이제 뭐 이혼이나 여러 가지 별거, 또는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런 애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로 성장했거나,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은 경우에 이 성매매 건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친구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런 표현처럼 청소년기는 또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어떤 부류의 친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 개별 청소년의 삶이 완전히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네, 청소년 백서를 편찬하셨는데 이 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고민을 주로 네, 부모나 뭐 상담교사, 담임 교사와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또래와 네, 자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6.2%, 반 정도 50%의 비율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도 약간 더 높네요, 수치가. 어쨌든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네, 그런 경험이 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계속 노출한다면은 네, 뭐 가족 요인이나 네, 개인적인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네, 쉽게 그런 성매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래 관련 요인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관련 요인인데요. 청소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와 친구의 영향, 그쵸? 그래서 교사나 친구의 어떤 지지나 학교 체제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성매매 청소년들의 굉장히 상당수가 학교 생활에 부적응 아이들, 잘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네, 학교에서의 교사나 청소년들 또래 간 지지 체계가 무너졌을 때 네, 오히려 일종의 이제 도피 차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특히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고요. 학교 공부와 학교 생활에 대한 몰입 정도가 낮아서 학교를 중퇴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퇴로 이어진다면은 이것이 네,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더라. 그 다음에 네, 기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떤 사회 문화권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이중적인 성윤리,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네, 그 수면에 깔려 있는 데서는 뭐 성매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상품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 이중적인 이 잣대, 성윤리나 성의 상품화와 같은 이런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성문화, 의식 체계 어떻게 보면 성매매를 조장, 강화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국에는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으로 네, 지속적인 이런 왜곡된 문화의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그 성매매 문화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물질 또는 금전 만능주의에서 돈으로 네, 이런 그 성을 사고 파는 이런 문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매체, 영화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향락 문화, 쾌락주의, 성인 상품화된 이제 문화 등 다양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원인이 돼서 네,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러니까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켜면 네, 그러한 채팅창에 노출이 되고 전화 한 통화로도 성매매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블 TV의 보급 등으로 청소년들을 좀 더 쉽게 음란물에 노출시킴으로써 네, 이러한 접촉을 보편화시키고 음란물에 탐닉하게 하는 현상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우리는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개인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자, 사회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청소년 매매는 청소년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지만 신체적,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적인 손상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 성매매 자체가 청소년 개인에게 신체, 정신적인 이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자아 발달, 진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성을 놀이나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네, 그 이용하기 때문에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해서 이후에 성인기, 그다음에 장년기가 되셨을 때도 지속적인 성 가치관 혼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뿐만 아니라 성관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임신이라든지 낙태 또는 성병과 관련된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네, 손상도 초래할 수 있다. 자, 성매매 청소년들은요, 성매매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런 모멸감, 돈으로 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의 경험,
그쵸?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소외감, 이중적인 이런 이제 잣대에 의한, 그다음 타인에 대한 불신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 대한 이제 왜곡된, 네, 그 불신, 그다음 학업 중단 등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나 미래 배우자에 대한 죄의식으로, 그쵸? 이러한 경험 있는 아이들이 이외의 남편에게도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의식으로부터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입니다. 자,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 매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란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네,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시키고요. 또한 이제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청소년기 이렇게 왜곡된 성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그쵸, 성 정체감, 이런 것들의 혼란을 통해서 윤리의식이 망가뜨려지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가정과 사회 전반적인 네,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런 불건전한 성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연령이 이제 점차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까지 하향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네, 성매매 현장이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네, 심한 그렇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이른 어린 나이에도 임신, 낙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영아를 유기하거나 또는 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살인을 하거나 살인, 강간, 뭐 성폭력, 절도 이런 다양한 네,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들을 양산하는 등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의 성매매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성 관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떠한 성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가 점차 개방되고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만연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이제 성 경험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014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청소년 건강 형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성관계 경험률을 조사를 한 바, 우리 교과서 22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어때요? 12.8세.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이미 이제 첫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 정체감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아이들은 이제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청소년 성매매 현황인데요. 청소년의 이런 성매매는 현행법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연령이나 나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으로 이루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로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런 성매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건부 만남, 조건 만남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이런 업소 유형에 따라서 연도별 추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과서 표 7-4 참고하시고요. 자, 어떻게든 네,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성매매 경로를 살펴보면은 최초의 성매매 장소로는 인터넷 채팅이 가장 많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런 채팅방에서 사이버 섹스를 즐기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번개 네, 섹스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성매매가 어느 정도 몇 번, 한 번 하기 어려서 몇 번 이루어진다면은 이제는 뭐 죄의식이나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되면 채팅을 이용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개받고 또 친구들을 유도하는 이런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과제를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성매매 청소년 관계법입니다. 거기 내용을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관계된 법규로는 형법이고요.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이제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련된 처벌에 관련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그다음에 네,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도 관련법으로 네, 지금 현행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실천과 과제는 첫 번째, 이러한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실천은 청소년 사회에서 네, 굉장히 급증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를 차단하고 이러한 성매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이제 가출이라든지 학교 네, 중도 탈락 이런 학생들이 네, 특히 이제 성매매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한두 가지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 셋째,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의 동기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지속 기간, 그 다음에 경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좀 세분화돼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네, 실천 그 과제는요. 성매매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지지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형성되어 있더라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약간 조금 그 정서적인 지지 체제라든지 네, 이런 여기 사회적인 지지망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성매매는요. 인터넷 이런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후 만남이라든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네, 어떻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드러난 자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면으로 네, 올려서 예방 방지, 그다음에 처벌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성을 사는 구매자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 이외에 강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강제 추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폭행으로 이어지고 강금, 그 다음에 성매매 대가 발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인 이제 심각성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